자, 지금 조금 전에 정옥 변호사가 언급했던 김기현 국민의당 대표는 오늘 울산을 찾았습니다. 의정보고회를 많은 의원들이 합니다만 당대표로서 의정보고회를 하는 것, 또 하루에 3번씩 하는 것, 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오늘 그 발언 준비했습니다. 자기 지역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가령 100조가 있다 그러면 100조를 내 지역에 이 사업이 먼저 우선 필요하다라고 해서 설득이 되고 논리를 갖고 설명을 하고 먼저 배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 다 자기 지역 잘 살게 하려고 열심히 경쟁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안 줍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자기 역할을 지역 국회의원이 잘 해야 된다. 그래야 지역이 잘 살게 된다. 그럼 제가 또 열심히 잘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노후 지역이 청단과 행정이 어울리는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가래요. 그런데 서울 가랍니다. 저는 제 단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겠습니다. 네, 오늘 김기현 대표가 10시, 2시, 4시 이렇게 3차례 의정보고회를 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잘해야 지역이 잘 산다. 또 제가 또 열심히 잘하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요. 배 소장님 보시기에는 네. 이 발언은 울산을 나는 떠날 수 없다. 아까 장제원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서울로 안 가겠다. 험지 안 가겠다. 이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서울에 와서 어디를 출마할까요? 또 당선 가능성은 있는 걸까요? 또 그렇게 되면은 하나 내려놓으면 또 당대표직 내려놓으라고 그럴 텐데 비대위가 더 총선에 유리해요. 이럴 텐데 그때마다 난감해지거든요. 지금 김기현 대표하고 장제원 의원은 말 그대로 김심초사, 노심초사가 아니라 장심초사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뉴한 혁신위원장 혁신이 망하면 국민의힘 어려워지고 국민의힘 어려워지면 대통령은 더 힘들어질 텐데 물론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 어떻게 되느냐도 또 달려 있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게 마지막 움직임인 것 같아요. 마지막 몸부림으로 또 지지층들에게는 포괄적으로는 비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김기현 대표가 장제원 의원이 본인들이 그렇게 공들여 놨던 지역구를 지금 정말 허탈하게 내려놓는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해는 돼요. 그렇다면 이건 지금 11월 말로 가는 시점 또 12월 초로 가는 시점에 마지막 정도의 그런 제스처나 또 몸부림이 아닐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했을 때 이거는 당무 개입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여론을 봤을 때 과연 무당층은, 중도층은, 수도권은, MZ세대는 이럴 때 마지막에 결단 내릴 수밖에는 없을 거라고 봐야 되겠죠. 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아까 원희룡 한동훈 투톱으로 선거를 치른다고 했다면 그 투톱이 들어온다는 거는 곧 그게 김기현 당대표 체제의 붕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세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제 김기현 체제가요, 김기현 대표의 희생을 전제로 유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김기현 대표가 정말 선당우사로 너 이제 불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요, 그 체제를 무너뜨리고 비대위로 갈 이유가 없어요. 굳이. 그럴 때는 김기현 체제를 저는 존중해서 가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고 끝까지 김기현 대표가 내 지역이 중요하다. 이래서 끝까지 울산의 따뜻한 안방에서 오선하겠다. 이러면요, 결국 김기현 체제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혁신이하고 김기현 체제는 운명 공동체예요.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헌신 안 하면 혁신이가 아마 이게 조기 종료하거나 위원들이 사퇴하겠다 이러잖아요. 혁신이가 무너지면 김기현 체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 봅니다. 예. 결국 김기현 대표가 희생하면 체제는 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체제가 무너진 내려봅니다. 정건희 대변인, 이뉴한 혁신위원장이 다음 주로 최후 통첩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네, 이 김기현 대표가 지금 울산에서 4선했고 울산시장을 한 유력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정보고회라는 건 지역구를 든 국회의원으로서 어쩌면
당연히 해야 하는 자신의 업무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기현 대표께서도 얘기하신 게 내가 내년에 총선 이 지역에서 출마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이 있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뭐 김기현 대표가 반드시 울산에 출마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예측하는 분들은 많죠. 이제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안건이 다음 주 경에 강력하게 요청이 된다면 지도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김기현 대표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요청이 온다면 지도부가 잘 숙고해서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그 결과 길지 않은 시기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뇨한 위원장과 김기현 대표가 지난번에 한번 둘이 만났었죠. 자, 오늘 울산 행에 대해서 이뇨한 위원장은 어떤 생각일까요? 들어보시죠. 김기현 대표님 오늘 울산에서 지역구 의정부를 활동하고 그건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공식적으로 제가 연락받거나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요새 참고로 신문하고 방송을 잘 안 봅니다. 왜? 보면은 좀 속상할 때가 있기 때문에. 자, 장 변호사님. 네. 얼굴을 보면 웃고 있지만 씁쓸한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뇨한 위원장이 지금 두 번째 혁신안부터 지금 그 암초에 걸려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험지 출마라든지 불출마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혁신이 내부에서도 내분 같은 것이 일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자, 외부에서 들어온 혁신위원들이죠. 박소연, 임장미, 이젠마 이 혁신위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잔머리 걸리는 순간 진심이 통하지 않는다. 그냥 국민만 보고 가시라. 우리가 압박할 수는 없지만 당 변화 갈망하는 국민의 목소리 알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세 분이 그만두겠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하긴 합니다만 이 혁신위원들이 만든 혁신안이 벌써 네 개째가 나왔는데 이번에서 막히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모양이에요. 저는 이분들이 했던 말 중에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거는요. 우리 3명조차 설득하지 못하는데 뭘 혁신을 하겠다는 거냐라고 혁신위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혁신위가 근본적으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대통령과의 소통을 이야기했고요. 대통령을 나라님이라고까지 지칭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이 혁신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태를 지금 사실상 강요당하고 있는 중진들이 이른바 윤핵관을 도려내기 위한 하나의 수순으로 인식하고 그렇다면 내 정치적인 어떤 이후는 내 스스로 챙길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런 갈등의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위가 어떻게 정치적인 그 입지가 많이 공간이 열려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에서조차 이런 분란 계속해서 사퇴를 한다는 거는 봉합이 된 모양이지만 김기현 체제를 일시적으로 봉합하기 위해서 생긴 혁신이라는 내부 워딩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위가 2, 3, 4 이후에 5, 6, 7안을 낸다고 하더라도 당에서 수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네, 벌써 혁신위원회 활동이 절반은 지나갔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에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자, 오늘 여론조사가 최근에 하나 나왔습니다. 여당 주요 인사의 역할 평가를 했는데 자,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잘하고 있다. 65%, 못하고 있다. 19%. 반면에 김기현 대표는 46대 44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 배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의 여론조사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인요한 위원장 결단을 요한다. 이런 메시지 읽어야 되겠죠. 인요한 위원장이니까 요한다. 결단을 요한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65,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는 46.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인요한 위원장에게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무게를 싣고 있는 거예요. 예. 3명의 여성 혁신위원들에게 목소리에 무게를 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한테 방금 전에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클클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클클한 목소리에 오늘따라.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비대위를 하라가 아니에요. 본인이 뭘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결단을 밝히라는 이야기죠. 자, 당을 위해서면 당의 요구에 무엇이라도 난 할 수 있다. 언제든지 결단 내리겠다.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비대위를 수용하라.
대표직을 내려놓으라 그 이야기 아니라 당을 위해서 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 결단의 결심을 선 것을 이야기해달라는 것이 지금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인유한 위원장에게 더 실려있는 조사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예, 다양한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나올 때마다 이 여론조사 전문가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분석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